20년 전 계곡에서 남매가 물에 빠졌다. 2000년 7월 초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다. 8월 10일 군 입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알바로 하고 있던 스쿼시 강사 일도 인수인계를 하려면 바쁜데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25일 가량을 쉬다가 입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특전사 출신의 민철이 형이 제안을 했다. 거제도 사는 동생 중에 특출나게 이쁜 애가 있는데 걔 친구들이랑 짝을 맞춰서 지리산으로 놀러 가자는 제안이었다. 형을 알고 지낸 지 2년. 이쁘다고 노래를 부르던 그녀였다. 남자는 다 똑같지 않은가?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특전사형의 친구와 함께 여행을 준비했다. 여행 가기로 한 전날 태풍 비스무리한 정도 비바람이 불었고 여행 당일은 부슬부슬 약간 비가 계속 내렸다. 우리는 여행 준비를 마치고 여자들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은 연락. 우리끼리 가자는 또리의 말에 특전사형은 계곡은 남자끼리 가는 게 아니라나. 오후 5시에 우리는 포기하고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잔 하려는 찰나 여자애들에게 전화가 왔다. 바람이 많이 불어 배편이 뜨지가 않아서 버스를 타고 왔다는 것이다. 지리산의 산장은 이미 예약한 상태이고 우리는 연락받자마자 고속버스 터미널로 날아갔다. 가서 여자애들을 보는 순간 느꼈다. 진짜 이쁘다. 남자는 다 똑같지 않은가.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 우리는 지리산으로 떠나는 버스에 올랐고 10시가 다 돼서야 지리산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오는 동안 특전사형은 여자애들한테 욕을 한 바가지 했다. 입구에 도착해서 산장에 전화를 하니 약 30분 후쯤 부산에서 오신 분이라는 말과 함께 1톤 포터가 나타났고 우리는 포터에 올랐다. 올라가면서도 특전사형의 갈굼에 민망해서 내가 그만하라고 형에게 다그쳤을 정도다. 여자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있었다. 산장에 도착을 했을 때는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산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술자리가 파정되는 시점에 우리는 준비했던 고기와 술을 펼쳐놓고 먹기 시작했다. 한두 시간이 흘러 알딸딸하게 취했을 때 하나둘씩 방으로 들어갔고 남은 사람은 나와 민철이 형 그리고 미선이가 남았다. 약간 취기가 오른 민철이 형은 그녀에게 네가 늦게 와서 계곡에 발도 못 담그고 이게 뭐냐 라고 또 잔소리를 했고 이 말을 들은 미선이가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발 담그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산 밑으로 뛰어내려갔다. 아차 싶은 나는 미선이를 따라 뛰어내려갔다. 나도 달리기 하면 웬만한 일반인에게는 지지 않는데 여자애가 뭐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5분을 쫓아가서 겨우 따라 붙었고 미선이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미선아, 우리 그만 올라가자. 계곡에는 내일 가자. 그러자 약간 동공이 풀린 듯한 눈으로 미선이는 나에게 말했다. 아니야, 계곡으로 가야 해. 이건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나는 계곡은 내일 가자며 설득하려는데 갑자기 미선이가 옆에 있던 동굴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 놀래서 따라 들어가는데 약간 좁은 곳이었고 밑에는 약간씩 흐르는 물이 있었다. 너무 빨리 걸으려는 그녀의 하얀색 핫팬츠는 물이 튀어 젖어갔고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부끄러운 생각을 했다. 미선이가 또 무드가 있구나. 이런 동굴로 날 끌고 오네.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녀의 젖어가는 핫팬츠를 감상하며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따라 보니 밑에 흐르던 물살이 점점 세지는 게 아닌가. 동굴의 끝부분쯤에서 그녀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그만 올라가자. 민철이 형 기다리겠다. 그녀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동굴 밖으로 나왔다. 동굴 밖으로 나왔는데 또 그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곡으로 가야 해. 그때 정확하게 인식을 하였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귀신이라도 붙었나. 따라가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 그녀가 정신이 제대로 붙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녀에게 제안을 했다. 알았어. 갈 테니깐 뭐 하나만 물어보자. 위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형 있지? 그 형 이름 뭐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김민태였다. 아니, 어찌된 게 자신이랑 친한 오빠 이름을 다르게 말하는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녀와 함께 계곡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약간의 시간이 흘러서 계곡에 도착을 하였다. 계곡에 도착한 그녀는 계곡 바위에 앉았고 나도 그녀의 옆에 앉았다. 계곡은 미친 듯이 불어 있었고 약간의 침묵이 있은 후 갑자기 그녀는 나의 어깨를 양팔로 잡고 끌고 가려 했다. 나는 순간 어깨를 뺐고 내 팔뚝에 걸린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어올리는데 뭐가 그렇게 무겁고 무섭게 잡아당기는지 여자의 힘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았다. 나도 끌려 내려가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잡아당겼고 어떻게 그녀를 바위 위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다. 그녀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나를 죽일 뻔한 그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뺨도 몇 대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고함을 질렀다. 마음을 가다듬은 나는 그녀에게 계곡에 발 담궜으니 돌아가자는 말을 하였고 그녀는 계곡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10분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위를 보니 반가운 뒷모습이 보였다. 무엇인가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었는데 바로 민철이 형이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뒤를 보고 있는 형의 어깨를 잡으며 형, 여기서 뭐해요? 빨리 올라가요. 라는 말을 했고 천천히 돌아보는 형의 눈은 풀려 있었다. 입에서는 계곡으로 가야 해.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진짜 믿었던 형도 나를 계곡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나를 잡고 질질 끌고 내려가는데 또 하나 제안을 했다. 근데 뭐 하나만 물어보자. 행님이랑 친한 저기 서 있던 여자 이름 뭐고? 대답은 비참했다. 김민영이라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미선인데 또 다른 이름을 말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특전사형은 나를 다시 끌고 내려가려고 했고 나는 또 하나의 제안을 했다. 행님아, 담배 하나만 피고 내려가자. 라고 말하고 담배를 하나 물었다. 그와 그녀는 서로 마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내 발밑 쪽에서 계곡 쪽을 바로 보고 서 있었다. 그때 피던 담배가 왜 그렇게 잘 빨리는지 담배를 피면서 생각했다. 계곡으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36개 주랭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담배를 튕기며 뛰기 시작했다. 아마 타임워치로 시간을 재었다며 세계 신기록이 나왔을 법했다. 그냥 뛰었다. 미친 듯이 뛰는데 저 위에 산장에서 길 잃은 사람들이 찾아오라고 걸어놓은 등불이 눈에 들어왔고 더 미친 듯이 뛰어서 산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숙소인 202호로 들어갔다. 들어와서 문을 닫고 불을 킨 순간 나는 기절하고 싶었다. 그 안에는 눈을 비비며 너 어디 갔다 왔냐? 라고 말하는 특전사형과 구석에서 자고 있는 미선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정신을 잃고 일어나니 아침이었다. 일행들이 나에게 물어봤고 나는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었다. 큰일 날 뻔했다는 반응도 있었고 꿈꿨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실제로 겪었던 일지라 내려가면서 들려보았다. 처음에 갔었던 그 동굴이라는 곳은 산중에 물 빠지라고 설치해 놓은 돌로 된 큰 파이프 같은 곳이었고 그 파이프의 끝은 낭떠러지였다. 그때 그녀를 잡지 않았다면 낭떠러지 쪽으로 빠져들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갔던 그 계곡은 물과 물이 만나 미친 듯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다. 아차했으면 거기서 못 나왔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자 무서웠다. 물이 얕은 곳으로 가서 일행들은 놀고 나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위에서 산장집 아들이 우리를 불렀다. 202호 손님들 식사하세요. 산장으로 도착한 우리 일행은 삼계탕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주인 아줌마에게 인사를 하고 밥을 다 먹고 쉬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말문을 열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말 좀 해주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아주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야기를 다 해드리자 아주머니는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다. 정확하게 1년 전 우리처럼 밤 늦게 도착한 일행이 있었다고 한다. 대학에서 MT를 온 것인데 일행 중에 친오빠와 친여동생이 같이 왔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여동생이 계곡에 발을 담근다고 내려갔고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걱정된 오빠는 혼자서 여동생을 찾으러 내려갔으나 동생도 오빠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다음 날 그 오누이를 찾는 수색 작업이 펼쳐졌는데 여동생은 소용돌이 치던 계곡에 거꾸로 박혀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오빠는 그 동굴 끝에서 균형을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사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망했던 그와 그녀의 이름은 김민태, 김민영이었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